21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화폐로 보는 역사 인물. 자, 이거 5,000원짜리 지폐네요. 뭐, 율곡 2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웬만하면 뭐 잘 모르더라도 강릉 오죽헌이 이제 고향이고 심사임당의 아들이죠. 조선시대 유학자이자 정치가로서 수미법 이제 그 공납을 이제 쌀로 걷자 뭐 이거를 주장한 것인데,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찾는 것이 되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앙부일구를 제작하였다. 이게 바로 이제 이른바 해시계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과학자 이쪽이 아니죠. 예. 이건 이제 세종 때 노벨 출신 유명한 과학자, 뭐 장영실. 장영실이 이제 웬만한 그러한 세종대 그 발명품에 다 관여했고요. 성학 지표를 저술하 했다. 성학이란 건 군주의 학문을 말하는데, 군주의 그 학문의 도리에 대해서 성합집요라는 책을 저술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이제 유명한 성리학자니까 성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이황도 이제 군주의 성학에 대해서 저술을 했는데, 이황은 이제 성학 10도라 해가지고 이 그림 도자입니다. 그림으로까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할 것이냐. 성학 지표에서는 이제 그 신하들, 뛰어난 신하들을 통해서 이제 공부할 것을 이제 이의가 주장했다면, 이 황은 군주 스스로 익힐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무 28조를 고려 성종 때 건의해서 고려를 유교 통치 이념으로 확립한 사람은 바로 최승로가 되겠죠. 화통도감을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화포를 제작을 하고 왜구를 격퇴하는 데 크게 쓰이게 한 사람은 최무선이 되겠죠. 예, 고려말 우왕 때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해서 화포를 제작을 하고 진포대첩 등에서 뛰어난 그러한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전쟁 중에 있었던 옳은 것은 징비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유명한 이제 선조 때 뭐 이순신 장군의 뭐 친구로도 알려져 있는 서해 유성룡의 그런 건의가 되겠죠. 그 뭐 이것은 임진왜란과 거 관련된 것이고요. 자, 이거 뭐 잘 모르더라도 임금이 수도를 떠나 피란했다. 의주로 갔었죠.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돕기 위해 명예군대가 오기도 했었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종무가 쓰시마섬, 외구의 본거지인 쓰시마섬을 토벌한 것은 조선 초 세종 때입니다. 정문부가 의병을 모아 왜군을 격퇴하였다. 예. 임진왜란 때 뭐 곽재우 등 뭐 의병장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정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주, 우리나라 한경도 길주 쪽에서 왜군을 격퇴했죠. 뭐 북간 대첩이라고 유명한 대첩이 있는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배중선이 삼변초를 이끌고 몽골군과 싸웠다. 삼별초의 그런 항쟁이죠. 강화 개경환도 당시 조정에 조치를 거부를 하고 계속해서 이제 몽골과 싸웠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에서 진도로 이동을 해서 싸우고, 배중선이 죽자 김통종이 모리를 이끌고 제주도에서까지 항몽투쟁을 펼치다가 결국 여몽연합군에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영이 군대를 제외 홍건적을 물리쳤다. 자, 중국에서 온 그러한 이제 도적 세력이 되죠. 이 홍건적, 예. 이건 이제 그 고려말 공민왕 때 이제 두 차례의 이제 홍건적이侵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최영도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가왕의 재기간이 있어서 사실은 옳은 것은, 이것은 제주 행원 포고입니다. 인조 반정으로 폐위가 되어, 그렇다면 그 전 임금은 광해군이 되겠죠. 네. 광해군의 이제 재기간이 있었던 사실인데, 광해군의 그 업적 중에서 이제 임진한 이후 그 전후 수습책을 잘 펼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재정과 관련돼서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이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느냐면 바로 대동법을 실시를 했습니다.
경기도를 시범 지역으로 해서 그래서 공납을 전세화 시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 많이 돌 거 아니에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허준을 시켜서 동의보감을 편창케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명과 후금세에서 중립외교 펼쳤다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자, 집현전이 설치됐다. 이건 이제 조선 초 세종 때죠. 인재들의 한시대 되겠고, 비변사가 폐지된 것은 조선말 흥선대원군이 개혁 조치로 폐지가 되었고요. 사군 육진이 개척이 된 거, 이것도 역시 세종 때가 됩니다. 그래서 압록강 쪽에는 사군을 최윤덕 장군을 시켜서 그 다음에 두만강 쪽은 김용서 장군을 시켜서 육진을 설치를 해서 오늘날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하는 국경선이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밑줄은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자는 것은 이것은 서당의 모습을 그린 김홍도의 풍속화이다. 이거 뭐 조선 후기가 되죠. 예. 조선 후기에는 이제 서민 문화가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읽기 쉬운 부녀자들도 읽을 수 있는 한글 소설 이런 거 많이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예에서는 코발트 한료가 들어가는 청아백자. 예. 그 전에는 이제 순수 백자가 많았는데 청아백자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종합 음악 공연인 이제 판소리 이런 게 다 그 서민 문화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초조대장경은 고려 때 거란족의 침입을 이제 불력으로 막기 위해서 현종 때부터 조판을 시작한 그러한 불교 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것은 이것은 화선 성역 의계에 수록된 거중기의 설계대입니다. 이것은 누가 기기도서를 서양인이 쓴 이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제작을 하여 화성 축조에 이용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다산 정약용이 되겠고요. 정약용은 기본적으로 중농적 실학자입니다. 농업을 중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제도 개혁이 이제 화두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여전론을 주장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정전론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 여전론이라는 건 무엇이면 뭐 어떤 것이냐면 이제 전국을 이제 산천 뭐를 이제 따져봐서 이제 여라는 단위로 각 지역을 구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에는 여장과 그 여에 소속된 이러한 주민들이 여장의 지위에 따라서 다 같이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일종의 집단 협동농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실정에는 좀 맞지 않으니까 이제 정전제라는 게 있어요. 이 우물정자인데 8가구가 이제 이게 좀 9군데가 나오는데 8곳의 사전 개인 토지와 한 개 가운데 공전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구획을 하면서 토지가 분배돼서 경작을 하는 뭐 그러한 시스템 정전론을 나중에 또 주장하게 됐습니다. 자, 독창적인 추사체를 창안한 사람은 추사 김정희가 되겠죠. 시서화에 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글씨 서예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북학의를 저술한 사람은 박제가가 됩니다. 북학파 실학자이면서 이제 서울 출신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북학의에서 우물물 비율을 통해서 적절한 소비가 생산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목류도원도를 그렸다. 이것은 이제 조선 전기 도화서 출신의 그런 화가 안견이 그린 그림입니다.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그러한 세계를 이상적으로 잘 표현한 그러한 작품이 되겠죠. 26번 가에 들어갈 지도로 오는 것은 자 뭐뭐는 김정호가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총 22첩에 그 22개로 이렇게 그 접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분첩 절접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휴대가 아주 쉽죠. 휴대가 용이하고 목판 본일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해서
거리, 축척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자, 나머지 동국지도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동국지도는 정상기 조선 후기 영조 때 정상기가 만든 동국지도인데 최초로 백리마다 백리 그러니까 이제 심리척이라면 김정희의 그런 대동여지대에 나타난 축척겸 심리라면 이 사람은 백리척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만국전도는 이제 서양인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소개한 한 세계의 지도입니다. 이것이 17세기 초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눈뜨게 해준 것이죠. 확장을 시킨 것이고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단서를 마련했습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조선 초 태종 때 만들어진 그러한 세계 지도로서 동해에서 가장 오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가시계선 사건으로 오른 것은 자이 대비께서는 3년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남이 아닙니다. 기년복 1년상을 치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현종 때 있었던 이제 그 예송 논쟁이라고 그러죠. 상복 기간을 놓고서 이제 싸우는 것인데 효종이 죽었을 때와 효종 비가 죽었을 때 이렇게 뭐 3년복이냐 기년복이냐 기년설이냐 뭐 대공설이냐 등등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영조가 성균관에 탕평필을 세우시오. 이 붕당 정치가 너무 과열되고 문제가 많으니까 영조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균형 있는 그러한 정책 탕평필을 세우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조선초 숙종이고, 자, 숙종 때는 외형적으로는 탕평책을 실시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편당적 조처, 한쪽 당의 정권을 몰아줍니다. 그러니까 국왕의 힘은 보여주는 것이지만 오히려 붕당 정치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제 변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차례 왕국이 있는데 경신왕국, 그 다음에 기사왕국, 그 다음에 갑술왕국,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경신왕국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당시 이제 남인이 집권한 때인데 이제 병권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서인들이 이것을 역모로 몰아서 뭐 유학 사건이라고 그러죠. 기름병인 장막, 뭐 사사로이, 뭐 허적 등이 남인 허적 등이 가져갔다. 이것을 빌며 삼아서 이제 대거 쫓아내는 사건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무오사는 연산군 때 있었던 최초의 사화입니다. 사초 문제를 놓고서 이제 일어난 것인데요. 김일손 당시 이제 실록과 관련된서 이제 그 김일손이 자기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넣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병자호란은 인조 때죠. 효종의 아버지이고 1636년이고 청이 쳐들어온 것이고, 임술 농민 봉기는 철종 때에 있었던 최대의 농민 봉기가 됩니다. 세도 정치의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삼정의 문란 이런 것 등이 문제가 됐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오른 것은 자 갑오 을미개혁, 근대적인 개혁이죠. 자, 여기 1차 때는 어디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했다? 바로 군국 기무처죠. 예, 1차 가보기 때는 군국 기무처를 알아두시고요. 2차 가보기 때는 헌법적 문서 홍범 14조가 나오고요. 을미개혁 때는 여러 자잘한 그러한 근대적인 조치인데 우리의 정서를 많이 건드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기존의 뭐 의정부 뭐 이런 6조를 넘어서는 초법적 기구가 되는 것이죠. 정방은 고려 말 이제 그 최후 정권 이래로 계속 있어져 왔던 인사기구이죠. 최후가 자기 집안에서 인사를 좌우지우지했습니다. 교정동하면 역시 고려 후기 이제 그 최후의 아버지 최충원이 이제 설립을 한 최고 권력기구이죠. 무신정권과 관련되어 있고요. 통리기무아무는 강화도 조약 개항 이후에 이제 개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총괄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통리기무아문과 밑에 12사를 두고 군제 개편도 하고 여러 시찰단을 보내기도 했었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이거 사진은 문수산성입니다. 이 사건 당시 한성군 부대는 프랑스군에 맞서갔다. 또 양원수 부대는 정조선에서 수군을 물리쳤습니다. 이게 다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인 프랑스와 싸운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제너럴 셔머로 사건이 배경이 되어 일어난 것은 미국과 싸우는 신미 양요가 되겠습니다. 미국 상선이 이제 제너럴 셔머로가 평양 관민위에서 통상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실패하자 이제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 평양 군민에게 소각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미국이 쳐들어온 게 바로 신미 양요가 되겠습니다. 삼정 이정청에 설치되는 결과였다. 앞서 임술 농민 봉기가 있었죠. 그 중에 진주 밀란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경상도 안에사로 부임한 박규수가 이러한 그 임술 농민 봉기 등 당시 세도 정치 배경하에 농민 봉기의 원인이 무엇이냐? 세 가지 세금 행정, 이 삼정이 문제가 된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를 건의해서 설치됐지만 효과가 없었고 이제 2년 뒤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일본 군함 운요가 강원도에 접근해서 위협을 하고 결국 강제로 개항을 시키게 되죠.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운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이 책은 개화 정책에 반발하여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것은 이모군란이죠. 1882년에 있었는데 앞서 말했지만 통리기무아문이 개항 이후 설치돼서 개화 정책을 펼치는데 신식군대로 별기군을 두고 기존의 구식군대의 5영을 2영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여기 불만을 품고 이제 이모군란이 일어났는데 결국 우리 자체로 해결이 안 되니까 청군이 이제 개입이 돼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이제 조총,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해서 굉장히 그 우월한 경제적 지위로 일종의 그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그 심한 대우를 너무 잘해준 것이죠. 내륙까지 청상인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 도성과 조선 책략이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이제 개항 이후 이제 우리가 일본에 보낸 사실단이 바로 수신사가 있는데 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이 이 조선 책략을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조선이 이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할 것, 미국과의 수교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져서 패하면서 이 운동은 막을 내리게 됐죠. 그게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정총국 개국 축하해서 급진개혁파들이 이제 보수파를 제거하는 정변이 일어난 거 바로 갑신정변이죠. 예. 빨리 근대 국가를 수립을 하려고 이런 정변 형식의 형태를 추구해서 결국 많은 지지를 이제 아르바이트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결국 3일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